2026년 초, 지금 여러분의 증권 화면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S&P 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실업률은 4%라는 역사적 저점에 머물러 있으며,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 아래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시경제적 성공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서 경제학자들이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중반을 향해 초침을 재고 있는 하나의 시한폭탄. 사람들은 이것을 매드맨 스트래터지, 즉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연 경제적 천재성일까요? 아니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재정적 자살 계획일까요? 현재의 미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바로 슈가하이, 설탕 과다 상태입니다. 순수한 당분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몸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마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지속 가능한 영양분이 없다면 곧 완전한 붕괴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바로 그 설탕과 같습니다. 대규모 감세, 연준, 패드를 압박한 금리 인하, 그리고 막대한 재정 적자 지출은 인위적인 경제적 흥분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후불로 미뤄졌을 뿐이며 그 청구서는 우리 자녀 세대가 떠안게 될 천문학적인 부채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들,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들, 혹은 $1 환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이 설탕 취기로 재채기를 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가장 먼저 폐렴에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머니가이 커리어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2026년이 위험한 분기점이 되는가? 트럼프의 매드맨 스트래터지는 어떻게 삼성과 현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매드맨 이론, 매드맨 시리, 즉 미치광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리처드 닉슨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합니다. 적이 당신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심지어 자멸까지도 감수하는 미치광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기보다는 차라리 물러서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닉슨은 실제로 소련 국경 인근까지 핵폭격기를 출격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그리고 2026년, 트럼프는 이 이론을 군사전장이 아닌 경제전장으로 옮겨왔습니다. 한국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기업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봅시다.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이른바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한국의 대기업들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무려 $370억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자동차 공장을, 루이지애나주의 철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총 $260억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트럼프는 이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코스피에게 이것은 분명한 고통입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자본과 원래라면 평택이나 울산에 남아 있었어야 할 수천 개의 고급 일자리들이 이제는 단지 일시적인 안정을 사기 위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스트래터지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신의 조국이 아닌 미국을 위해 미래를 건설하도록 강요하는 데 말입니다. 하지만 미치광이의 총은 정말로 장전되어 있었을까요? 2025년 4월 2일에 벌어진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식시장에서 무려 $5조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S&P 500 지수가 10% 폭락하자 트럼프는 즉각 90일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드맨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전략은 상대가 당신이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동안에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시장 붕괴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세계는 그의 총이 실제 탄환이 아니라 공포를 유도하기 위한 공포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정책이 트윗 한 줄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생산을 확대하는 대신 현금을 쌓아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통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맞물리며 이미 저평가되어 있던 우리 기업들의 가치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협상의 천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글로벌 경제 신뢰의 기반, 그 자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무역을 둘러싼 논쟁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는 수출국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장기간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 비용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재분배되고 결국 상당 부분이 판매 가격에 그대로 전가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소비자입니다. 텍스 파운데이션과 예일 버지트 랩의 추정에 따르면 대규모 관세 패키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 가구당 연평균 생활비는 최소 수천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가설이 아닙니다. 이는 공급망과 가격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의 지갑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충격은 노동시장에서 옵니다. 이민 노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될 경우 농업, 건설, 식품 가공처럼 단순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인건비는 거의 확실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한번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수확할 사람이 없다면 값싼 식료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설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렴한 주택도 불가능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와 노동력 부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만에 다시 경험하지 않았던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환경으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를 불러옵니다. 1970년대의 불편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에게 이 그림은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2026년 초를 기준으로 원화는 한때 달러 대비 급격히 약세를 보이며 보통 금융 불황기에서나 나타나는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 지지되는 강달러는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장부상으로는 상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화 가치 하락과 수입 물가 상승은 실질 수익을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정책 리스크까지 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그 통화를 향한 신뢰 역시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자본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국 자산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의 열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큰 변동성 사이클의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 오늘 외면된 위험들이 2026년에 들어서며 명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는 이름부터 매우 요란하고 눈길을 끄는 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법안은 각종 혜택으로 가득 찬 정책 패키지처럼 보입니다. 장기적인 세금 감면,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심지어 일부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느 유권자라도 지지하고 싶어질 만한 정책들입니다. 매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모든 약속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그 계산서를 지불하게 되는가입니다. 백악관은 정부 조직을 효율화해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부 행정개혁안들은 장기적으로 수천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을 연방 예산의 전체 규모와 비교해보면 그 비중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초당파적 연구기관인 펜와튼 예산 모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감세와 지출 정책이 유지될 경우 미국의 국가 부채는 향후 10년 동안 약 3조에서 7조 달러까지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여러 주요 경제국들의 국내 총생산, GDP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지금의 지출 확대를 위해 미래로부터 빚을 끌어다 쓰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부채의 규모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장이 그 부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정부의 차입이 계속 늘어날수록 통화 정책에는 자연스럽게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성장을 뒷받침하고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잦아집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매우 민감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물가 안정과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의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신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통화 정책이 단기적인 목표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대가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축적됩니다. 장기 금리는 상승하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안정성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이러한 자산들의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잠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연금,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 재정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입니다. 미국이 현재의 지출 확대를 선택할 때 그 결정에 따른 위험은 미국의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워싱턴의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한 적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부담은 전 세계로 분산됩니다. 오늘의 선택에 대한 계산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에서 진정으로 사라지는 부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명단에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균열점, 브레이킹 포인트, 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지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왜 2026년 중반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매업체들은 관세 부과 이전에 확보해둔 재고를 소진해왔고 대기업들 역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이익을 감수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에 이르면 이 방어용 댐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저렴한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관세의 무게는 그대로 소비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이 진짜 부흥, 레너산스인지 아니면 부채 위에 세워진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지 말입니다.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커 퍼스트 전략은 하나의 권력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동결하거나 나토 탈퇴를 위협하는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경제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동맹국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주도해온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해 살아가는 국가인 한국에게 이 상황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변동성이 극심한 미국 시장에, 다른 한쪽에서는 최대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로 맞서는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미치광이 전술, 매드맨 스트래터지, 이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상대국들은 굴복하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은 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산업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시나리오, 피터슨 연구소가 경고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GDP는 원래 도달했어야 할 수준보다 약 5% 낮아질 수 있습니다. GDP의 5% 증발은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무역전쟁은 늘 비슷한 결말을 맞이해왔습니다. 이를 시작한 국가는 언제나 빠른 승리를 확신하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아무도 승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이른바 트위터식 정책 결정 혹은 트루스 소셜 정책입니다. 대통령이 새벽 3시에 올린 단 한 줄의 게시물로 기업들의 모든 사업 계획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변동성, 발러틸러티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는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감정 상태에까지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세계는 트럼프의 위협 앞에서 눈을 깜빡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끝까지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근 들어 연금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걱정하는 선배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로부터도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상승 중이고 계좌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민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여러분의 서학개미 포트폴리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회복은 두 가지, 극도로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 둘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버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중반, 이 방어막들이 사라지는 순간, 현실은 각 가정의 문을 직접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패닉은 단 한 번도 현명한 투자 전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트윗 한 줄 때문에 모든 자산을 서둘러 팔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모든 저축이 미국 기술주에만 몰려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미래 전체를 거는 베팅에 가깝습니다. 방어 자산, 금, 또는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시장으로의 분산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이 시기에 한국의 ISA나 IRP 계좌를 활용해 세금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음이 아니라 데이터에 귀를 기울이세요. 선정적인 뉴스 프로그램들은 공포를 자극해 시청률을 올리는 데 집중할 뿐입니다. 그보다는 피터슨 연구소나 무디스 애널리틱스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차분히 읽는 데 시간을 쓰세요. 결국 수학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누가 백악관에 앉아있든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어디까지가 설탕 러시, 슈거하이인지, 그리고 어디부터가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그 차이를 냉정하게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실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천재의 시대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고통스러운 추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세계가 트럼프 앞에서 눈을 깜빡일지 여부는 곧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머니 가이 코리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이 하나의 르네상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잠깐의 별표 설탕 러시, 슈거아이, 별표에 불과하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